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7일 새벽 1시 6분입니다.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7일, 8일, 9일, 10일, 오는 10일에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의한다고 합니다. 그 징계 결과가 해임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경고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두 사람이 1대1로 대결하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서부 영화 OK 목장의 결투를 연상시킵니다. OK 목장의 결투란 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영화로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본 영화로는 버트 랭카스터와 커크 다그라스가 나온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추미애 씨는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추미애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조종되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 또는 그 청와대에서 머리를 써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구도다.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정권 말기에 낭패를 보게 생겼다. 특히 수많은 이 정권 연루 부패 사건이 터질 것이고 그것이 수사를 통해서 확대가 되면은 이게 2022년 대통령 선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공포감에서 나름대로 개선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즉 추미애 씨가 너무나 거칠게 하는 바람에 그 징계 사유, 즉 직무정지 사유가 6개 항목이 거의 다 엉터리로 밝혀졌고 더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하게 결정문에 써놓는 바람에 과연 법리에 맞지 않는, 사실에 맞지 않는 징계를 강행할 것이냐. 더구나 여론이 악화돼 가지고 문재인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강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도 유동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운명의 한 주가 열렸습니다. D-3일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까지 저항하고 나올 줄은 아마 문재인 정권은 몰랐을 겁니다. 직무정지 정도 하면은 알아서 사표를 낼 걸로 봤는데 윤석열 총장 또한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워낙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누가 법리적으로 봐도 워낙 말도 안 되니까 그런데 또 여론의 결정적인 반응이 있고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가 똘똘 뭉쳐서 추미애에게 저항하는 모양새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그리고 일반 여론이 그냥 연결돼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추미애가 몰리고 있고 그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동반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정권을 상대로 이렇게 맞서는 예는 처음인데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대단한 배짱이 있는 분이라는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말하자면 탈출로를 열어놓지 않고 몰아세운 그 반작용이 더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도 더 이상 물러나면 내가 죽는다. 어차피 적폐 수사의 무리에 대한 정치적 반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국 수사, 울산 선거 부정 수사 등을 통해서 이 정권과도 각을 세운 어떻게 보면 고독한 사무라이의 위치에 서 있는데 너무나 그 싸우는 모습이 아주 근사하니까 남자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론이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개인에 대한 인기는 나훈아의 인기와
윤석열의 인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여 윤석열 씨는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법치를 지키느냐 아니면 정치권에 상납하느냐, 여기서 한 인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란 인물이 윤석열 씨의 가장 큰 힘은 검찰이라는 조직 그리고 국민의 여러와 같은 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 중에서 흥미로운 지지 조사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법대 출신인데 서울대 동문들이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상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대 동문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진행 중인 투표에서 어제 오후 6시 30분 현재 윤 총장은 총 투표수 1283표 중 1149표, 즉 89.5%를 얻었습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이 투표는, 인터넷 투표는 서울대 재학 졸업 사실 등을 이메일로 인정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시작되어 가지고 이달 31일까지 계속되는 이 투표는 한 사람이 3명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1위가 윤석열, 2등이 요사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탁견을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33.2%, 금태섭 전 의원 27.2%,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22.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9.4%, 이들이 윤 총장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정은병 질병관리청장도 4.2%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밖에 안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0.9%. 이 댓글에는 후보 명단에 없는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택진 NC 소프트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도 넣어달라는 의견이 많았지만은 이분들은 이 인기 투표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난 7월 이 사이트에서 진행한 2020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총 투표 1704표 중 90%를 얻어 압도적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기조사가 물론 서울대 동문의 인기니까 전체 우리나라 국민 여론과는 다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씨가 90%인데 이낙연 대표가 1.1%밖에 안 돼요. 90대 1입니다. 90대 1. 요사이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특히 이낙연 대표의 측근의 극단적 선택 등등을 이렇게 미루어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급상승과 이낙연 대표의 급락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주 대조적입니다. 지금 여권의 대선 구도에서도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친문 세력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권 쪽에서는 야권도 아니지만은 현직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 너무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은 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 양쪽 다 매우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라는 뜻은 판이 엄청 자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바뀔 수 있는 구도에 큰 파문을 던지는 게 이번 주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와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무시하고 내년 7월까지의 임기를 무시하고 쫓아내느냐 마느냐. 쫓아냈을 때 그 뒤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저는 정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를 하도록 등을 밀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국민적 인기가 있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정치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이 충청도입니다. 지금 충청도 출신은 대통령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충청도는 전 국민 중에서 약 16%가 충청도입니다. 약 32%가 경상도 출신, 25% 정도가 호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충청도와 경상도권이 손잡으면 48%나 되고 매우 유리한 구도입니다. 충청과 경상도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걸 볼 때 더구나 1년 한 4개월 남은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아무래도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검찰의 힘이 세집니다. 한국 검찰은 초기에는 항상 집권자의 신의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 때면은 집권자를 무는 역할을 해가지고 자신의 존재 그 과치를 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재미보다는 윤석열 총장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은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의 적폐 수사를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든 것을 우리가 기억은 하되 지금은 문재인 대 윤석열 대결에서 윤석열 편을 드는 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편을 든다는 것은 사실 편을 든다는 겁니다. 법치 편을 든다는 거죠.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편을 든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뭘까요? 2022년에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까요? 저는 문재인 정권 4년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문재인 부패 청산이라고 부르든지 문재인 적폐 청산이라고 부르든지 줄여서 문패 청산이라고 부르든지 이런 4년간의 문제를 4년간 쌓아놓은 이 부정과 반역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에 다시 서가지고 진실, 정의, 자유의 문명의 3대 가치가 구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누가 적당하냐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지금 대권 후보군 속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것도 감사도 좋은 분이죠. 이런 여러 변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번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큰 전환점을 넘고 있을 때 그냥 구경만 할 거냐. 구경이 아니라 참여하는 방법이 있죠. 참여하는 방법은 여론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 1인 시위를 하든지 댓글을 쓰든지 전화를 걸든지 해가지고 여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SNS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두 사람이 대결 때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게 좋죠.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 뭡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격론을 벌리고 서로 누가 옳은지를 견주어 보는 이런 경쟁입니다. 다만 피를 흘리지 않는 경쟁이라야 하겠죠. 그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는 아시아에서 가장 생동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자유를 피를 흘리고 싸워서 지켜낸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하면서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과 싸우면서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면서 이 자유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더 확대시켰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계급 투쟁론자들의 도전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켜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투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워서 쟁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이번 주일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켜낼 거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든 구호가 있습니다. 태극기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실로 이기자. 광화문에서 외쳤던 그 구호가 생각납니다. 역사는 방관자의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서 아주 짜릿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